이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이루어지는 관악 FM 선거 토론 방송하고요. 대담 방송은 관악구 시민사회단체 33개가 연합한 관악 시민행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 쓰이는 대부분 질문은요.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이고 길었다. 네. 드디어 진짜 인사드릴게요. 한 분 한 분 인사 나눌게요. 우선 기호 1의 가 더불어민주당 서홍석 후보 함께 하셨습니다. 일단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 마이크에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가 서홍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박수 치죠 뭐. 네. 안순 순서는 제비뽑기로 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네, 기호 6번 민중당 김한영 후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호 6번 마선거구 구의원 후보 마더센터 대표 김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근 후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다 너무 바쁘신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이 컨텐츠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몸풀기 질문을 할 텐데 사실 이제 다른 후보자들은 세 개의 질문했지만 좀 빠른 전개와 또 60분짜리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하셨는데 뭐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 만나가면서 뭔가 분위기도 느끼셨을 것 같고 소감도 뭐 어떤 감회도 좀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후보자 기호 1번 1의 가 서홍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좀 어떠셨는지 이틀 동안. 네. 예, 처음 선거를 출마를 하다 보니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막상 본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나니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뭐 그 유세차의 문제도 좀 생겼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리 이제 유세도 이제 그 운동원들과 그 각각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운동원들이 그 지역에 이제 선거 유세를 할 때는 제가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후보가 이제 그 운동원 2명을 이제 배석을 해서 이제 그 지역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제 뭐 이게 옆에 계신 다른 당 후보님들한테 좀 죄송스럽지만은 아무래도 제 그 본인 후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워낙에 잘하시고 계셔서 네. 그 후광을 좀 받는 덕을 좀 몸소 그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명함을 전달했을 때 당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급하게 구의원 후보 서홍석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명함을 선뜻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호 먼저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받는 이게 실질적인 지금 지역 민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네. 그 기호 6번 민중당 김한영 후보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선거 들어가기 전에 예비 기간 제가 가장 아마 늦게 여기 중에서 등록을 한 것 같은데요. 선거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아침에 신대방역에서 인사를 하고 어린이집 앞에 인사를 가요. 그래서 어린이집 앞에 인사를 가면 소식을 못 들은 이제 애기 엄마들이 와 센터장님 나중에 이제 응원해요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이 이틀째 들어섰을 때는 뭐 신대방역은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난리. 오히려 출근하시는 주민들한테 좀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틀째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애기 엄마들이 뭔가 지역에서 우리 애기 엄마들이 뭔가 엄마들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퍼레이드 유모차 퍼레이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속속 선보원 사무실에 와가지고 전화를 하면 되냐 퍼레이드는 뭘 준비하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몸은 좀 뭐 그렇지만 재밌게 힘들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그 유권자분들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대방역은 유독 달라요. 네, 다른 전철역과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시는데 상상이 딱 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근 후보는 어떠셨습니까 이틀? 예, 본선 시작을 하고 나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준비를 처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유세차가 이제 좀 준비가 안 되고 그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3월 2일부터 예비 선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계속 유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하철역에서 이제 눈인사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많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성 안전거리라든지 어린이 안전조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신대방역 가보시면은 8시 반이 지나면 이제 문창초등학교로 등교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시고, 그 전에는 이제 출근하시는 여성분들, 신대방 앞쪽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그래서 여성 안전거리, 뭐 어린이 안전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못해서 좀 초반에 기세 있게 인사를 못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의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분들. 네. 세 분 다 어쨌든 나머지 한 10 며칠 남은 것 같은데 11일 정도나. 네. 하여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뛰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금부터 시간을 딱 잴 거예요. 앞에서 있었던 1분 30초 답변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선 이제 1분 기조연설 부분입니다. 사실 뭐 출마의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분씩 드릴 테니까 한 분 한 분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아까 있었던 질문 답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기호 1의 가성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출마에 대한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의 가번 서홍석입니다. 관악은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제 인생의 삶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이곳에서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 제 생활의 고향입니다. 제가 이런 제 고향으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관악에서 제 아이 같은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관악, 그리고 제 부모 같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관악, 그리고 제 동생 같은 청년들이 조금 더 잘 자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관악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싶어서 이번 구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분 정도 시간이 생각보다 또 길기도 해요. 네. 자, 이번에는 기호 6번 민중당 김한영 후보. 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인사드린 마더센터 민중당 기호 6번 김한영입니다. 저는 뭐 여기에 유일하게 이제 아이 엄마다 보니까 마더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악의 자랑 중에 하나가 이제 관악산이 있는 게 관악의 자랑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아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곳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 이제 가장 엄마들에게 되게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고요. 네, 특히 요즘 이제 미세먼지, 공기 문제 이런 게 되게 심각하다가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실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직장 엄마들이 또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마더센터 설치 조례 제정을 12,000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고요. 구의회에 꼭 들어가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마음 잘하는 김한영입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근 후보자님.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관악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조원동, 미송동의 관악구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정의당 왕복근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삶은 헬조선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고 직장을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 관악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할 차례입니다.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드는 것, 내 삶을 같이 지탱해 줄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고 관악구가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 사회주택, 어린이 안전조례, 여성 안전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들겠습니다. 여성과 아이가 안전하고 청년과 노인이
지는 삶의 무게를 나눠지는 건강한 삶의 연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통 질문 들어갈 텐데요. 관악 FM 이제 관악 시민행동과 관악 FM이 묻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구의원으로서 이제 관악구에 더 비전, 핵심 공약 이런 것들 사실 출마에 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인 공약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관악구의 모습, 이 모습에 대한 어떤 비전과 함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공약들 위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30초 시간이거든요. 아까의 1분보다 30초가 더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의 가 성속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석 후보의 공약은 더불어 사는 관악,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 청년을 위해 일할 구의원, 마을을 위해 일할 구의원 등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번에 청년 관련된 내용을 중점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는 관악구 전체 주민 인구 중에 약 40%가 20, 30대 청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관악구에 청년 구의원은 단 한 명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해결이 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들어가서 가장 먼저 청년 기본 조례부터 현실에 맞게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서 새롭게 개정을 한 이후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악구 내에 청년 커뮤니티 공간 무중력지대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악구의 청년 커뮤니티 센터 무중력지대를 반드시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미래입니다.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시고 청년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청년들이 뿌리낼 수 있는 관악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호 6번 민중당 김한영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핵심 공약은 두 가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더센터, 엄마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마더센터를 조례로 만들어서 마을 곳곳에 마더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일 것 같고요. 요 마더센터 조례 12,000명의 이제 관악 주민들 그리고 우리 관악 시민 단체분들이 마지막에 함께 엄청 힘 모아 주셔가지고 12,000명 서명을 제출을 했고 관악구에서는 이제 역사상 최초로 주민 발의 조례 서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영하 17도의 애기 엄마들이 아이 안고 나와가지고 이 조례를 받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조례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악의 서울시에서 1인 거주 가구 비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45%고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낮에는 이제 비정규직, 저녁에는 저녁도 못 먹고 알바를 하면서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제발 월세 걱정이라도 없는 그런 관악, 심지어는 이제 청와대 가서 폭파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 정말 분노에 차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월세를 10만 원대로 만드는 그런 공약 두 가지를 저의 핵심 공약으로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근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 슬로건이 내 삶이 존중받는 관악이라는 내용입니다. 슬로건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관악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가 이제 외향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관악구의 구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선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적폐가 해소되는 것처럼 이번에는 관악구 내에서 삶 안에 있는 작은 적폐들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들을 아까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 안전조례, 여성 안전거리, 그다음에 몰카 안심조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악 사회주택입니다. 관악구 42,000명 어린이들이 이제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들의 안전 총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어린이 안전조례 꼭 필요하고요.
관악구 골목골목들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집 앞에 골목인데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라는 얘기들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골목들 안전하고 또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 여성 안전거리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몰카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요. 구에서 몰카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감시, 그 감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안들 좀 찾고 있고요. 그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사회주택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협치 부분이에요. 관악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 협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제 관악구 지방자치단체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결국은 민간 사회와의 어떤 협력이랄지 이런 것이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난 5년, 4, 5년 동안 봐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아마도 관악시민행동에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1년 동안 2017년도 때 유정필 구청장이 운영하셨던 이제 구청에서 어쨌든 1년 동안 한시적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표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의회에 대한 불신들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협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내실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답변을 한 칸씩 밀려서 갑니다. 그래서 기호 6번 민중당 김한영 후보부터 1분 30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가 하나의 흐름을 넘어서 저는 이제 그 관악에서 엄마들이랑 또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협치가 하나의 흐름을 넘어서서 반드시 꼭 좀 필요로 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 엄마들이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뭐 공동육아 나눔터 이런 것이 전국에 한 250여 개 정도가 있고 관악에 2개가 있는데 엄마들이 이런 좋은 공공시설에 대한 어려움, 한계 지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모임을 아이 데리고 가려고 하면 예약제라거나 아니면 접근성이 되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간식을 먹여야 하는데 반입 규정 제한 때문에 아이 간식을 이제 그 화장실 앞에서 먹여야 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보면서 다시 이용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협치를 통해서 민간이 혹은 엄마들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에 함께 그런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청장님 예비 후보들도 이제 그런 열린 구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구의회에 들어가서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꼭 협치를 반드시 좀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군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협치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에 있던 협치 조례가 제가 알고 있기로 2월 28일 날로 해서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만들어서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치와 관련된 조례들을 만드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또 했었어요. 이번 작년 1년 동안 하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협치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협치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업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예스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니다라는 것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것들을 감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서 잘 됐나 안 됐나 검토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문제점인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의 수기화 과정들이 꼭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거 했다라는 거 말고 남는 게 없습니다. 전체 예산을 포괄하는 주민참여 예산 감사도 이제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의 가 서홍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홍석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협치는 제가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정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금 각
그 25개구의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협치를 해서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안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악구에서도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뭐 만들어져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후보이신 박준희 후보님께서도 협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지금 현재 5층에 있는 구청장실을 1층으로 구청 1층으로 내려놔서 직접 언제든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청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박준희 후보님이 구청장이 되신다면 1층 구청장실에 항상 누구보다 더 많이 자리하고 있는 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고자 하는 그 의정 활동 중에 찾아가는 민원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오는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지역구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관악 시민행동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선거구 이 지역구에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현안이 정말 근데 다 시급할 것 같아요. 보실 때 다 시급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걸 뭐 가장 시급한 걸 꼽는다라면 어떤 게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근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마선거구는 1인 주거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원룸이 지금 신사동이랑 조원동보다는 신사동 쪽에 이제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오래된 동네 쪽에서는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오랜 독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1인 주거 문제가 제 선거구 안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년마다 잠깐 살다 떠나는 동네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악구의 이제 신축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매우 높다든지 아니면은 공간이 굉장히 비좁아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저 주거 조건에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 오래된 고시원이나 뭐 모텔 같은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 을 통한 사회주택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악구에 이런 사회주택들을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에 관악구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전환해서 만드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관악구에 있는 고시원의 30% 정도를 전환을 하면 관악구 전체에 아마 1,000여 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5,000호 정도 4년 동안 만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제 지역구 안에서도 대체적으로 700호에서 800호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만드는 게 지금 관악구 제 선거구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다들 잘 지키시네요. 감사합니다. 기호 1의 가 서홍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번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는 이제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난곡 경전철 관련된 것도 아직도 그 시행 업체를 못 찾아서 공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금천 경찰서 이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그 작년에 이제 해결 방법을 조금 이제 찾아가고는 있지만 강남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도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현안 문제는 아무래도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그 지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뭐 동네 의원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 미미하나마 좀 마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공약 내용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걷고 싶은 도림천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도깨비시장, 펭귄시장, 신사시장이라는 이 크게 대표적인 시장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이색적인 그 시장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들마다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은데요. 도깨비 시장에는 도깨비를 연상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고 펭귄 시장에는 펭귄을 만들고 신사 시장에는 영국 신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내부 우리 주민들만 소통하는 곳이 아니라 외부에서
외부 인원들이 그 찾아오는 그런 관악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호 6번 민중당 김한영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 현안 문제가 다들 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관악구에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1인 그리고 청년 거주 가구들에 대한 좀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질문이 있을 경우에 답변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지역의 또 현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강남 아파트가 이제 D등급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야 하는 착공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SH나 뭐 관악구와 함께 지정이 돼서 이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아직 걸리고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좀 안전 문제 이런 것들 뭐 전기 가스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통 시장이 3개, 4개가 있는데요. 그 시장 안에 이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더 시장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깊이 논의를 하면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네, 그동안 뭐 혹시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관악의편 관악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관악구 마선거구입니다. 네, 3인 선거구예요. 3명의 구의원을 뽑는 곳입니다.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후보자 초청토론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7분 중에 3분밖에 못 오시긴 했지만 일당 100이신 것 같습니다. 기호 1에 가 더불어민주당 서웅석 후보, 그리고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군 후보, 기호 6번 민중당 김한영 후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질문들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하는 질문이고요. 답변이 2분입니다. 2분 시간이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되 앞에서 이야기 못 하셨던 것을 작전을 잘 짜셔가지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거복지입니다. 이 3가지 질문들은 다 이제 후보자분들이 뽑으셨습니다. 주거복지부터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주거복지 현실은 매우 열악하여 지옥고라 불리는 지하방, 옥탑방이 3만여 가구에 달하고 고시원도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가구의 20%가량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거안정기금 하겠습니까? 이렇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주거복지 관련된 후보자의 정책이나 관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안정기금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호 1에 가 서웅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예, 관악구는 아무래도 그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이유가 청년들도 많이 살지만은 실질적으로 거주해서 자리매김해서 사는 지역민들보다는 잠시 임시적으로 거쳐가는 지역 그 주민들이 월등하게 많은 지역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강남권과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이제 직장이 근접해 있는 그 지리적인 특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은 이제 그 질문하신 지역 주민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소 그 최저 주거 기준의 이제 미달 가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관악구입니다. 구별로 서울에서 했을 때의 21.9% 정확하게 21.9%가 2015년도 기준에 그 미달이었던 걸로 확인됐었고요. 근데 이제 주거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삶에서 가장 뺄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개별적인 재산하고도 밀집되어 있고 하다 보니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제가 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공약 중에 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관악구에 지금 노인 고독사 그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에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고독사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고독사 하는 그 이유 자체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그리고 그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주거 환경에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갖가지 상황에서 그 빈곤에 의한 그런 뭐 사고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무튼 1인 가구 그 지원 및 조례 예방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넘더라도. 두 번째 기호 6번 민중당 김한영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앞에서 말씀 저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관악구의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관악구의 현실이고요. 그럼 관악구의 이 현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저는 청년 월세 10만 원, 월세 10만 원 이렇게 이제 상한제 이야기를 핵심 공약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히 이제 그 월세 10만 원대의 지원 조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청년들이 혹은 이제 월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월세뿐만이 아니라 뭐 보증금이라든가 사례별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주거와 관련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 한 분 한 분 사례에 맞게 하기 위한 지원센터, 상담센터 이런 것이 저는 좀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좀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이제 주민들 만나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빠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저희 아이들을 위한 마더센터 그리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나서고 싶습니다. 네, 시간 뭐 네. 더 남았는데 네, 안 네. 쓰실 겁니까? 네, 일단 이런 정도로 저의 네. 정책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근 후보자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나온 서울시 자료를 보면은요. 청년들의 평균 임금은 약 1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30 세대에 관해서 그다음에 월세가 월 평균 47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여성이 이 금액보다 좀 더 많이 내서요. 보통 한 60만 원 정도 언저리의 금액을 지금 월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월급의 한 3분의 1을 이제 주거비로 쓰는데 이 주거비로 쓰는 공간이 살만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일단 큰 문제고요. 원룸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공간이나 이제 화장실 들어가고 주방 들어가면 6평도 사실은 뭐 집 넣고 어쩌고 하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청년 사회주택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계획이랑도 그게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사회주택 지원조례와 같은 조례들을 만드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단순히 싼 가격에 이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역할들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앞에서 다른 후보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청년들 잠깐 머물다 떠나는 동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매번 바뀌는 계약 때마다 옮겨가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택은 6년간 이제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요. 그와 함께 자율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관리비를 책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같이 관리하고 그 주택이 있는 인근의 동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사회주택 꼭 만들겠습니다. 네, 주거복지 부분은 사실 이제 뭐 구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 그리고 뭐 시의원
시장 이렇게 같이 해서 꼭 많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되시든지. 네. 다음입니다. 여성 안전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듣고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재작년 2016년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일들은 여성들에게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여성 인구가 많은 관악구에서는 성범죄 비율도 어느 자치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안전한 대책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성 분야에 대한 부분 많이 다들 하도 이제 많이 듣고 해서 고민은 많은데 해결책은 너무 어려워 보여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6번 민중당 김한영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남역 살인 사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관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 여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보자면 관악구가 뭐 1인 비율도 높지만 여성 1인 가구 거주 비율도 2017년도에서 보면 1위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림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성매매율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통계치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율 1위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학부모들, 엄마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뭐 우리 관악 주민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밤길 안전 문제,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측면이 필요로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뭐 CCTV라든가 여성 안심 거리라든가 혹은 여성 치안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순찰 강화라든가 이런 물리적 조치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가정복지과랑 같이 여성 안심 행복마을 사업을 했는데요. 하나는 물리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마을에서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민과 관이 이렇게 함께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파출소, 그리고 우리 엄마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꾸려서 주민들이 엄마들이 체감하는 곳의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을 했고요.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물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들 두 가지가 다 보완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근 후보,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여성 안전이라는 측면은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정말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요즘 굉장히 떠들썩한 몰카와 같은 형태의 위협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관련해서 정책 공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악구에는 여성 안심귀갓길이라는 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다 교체를 했어요, 최근에. 근데 이 교체된 가로등이 밝습니다. 굉장히 밝습니다. 문제는 가로등 아래만 밝은 게 일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있는 데는 밝고 없는 데는 어둡고 해서 가로등 사이에 어둠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게 빛이 섬처럼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가 밝아지면 그 자체로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다닐 때 주변을 더 잘 살펴볼 수 있게 숨을 곳이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거리에 대한 평균 조도 기준 마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골목들에 대해서 안전 디자인, 범죄 예방 디자인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조금 더 걷게 좋은 거리들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뭐 실리콘을 산다든지 뭐 강력조치제를 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공기관에 몰카, 그러니까 불법 촬영에
불법 촬영에 대한 불시 점검들을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점검을 하면 또 이제 정기 점검 언제 하는지 알고 다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정기적인 불시 점검을 꼭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좀 더 확대돼서 이제 상가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불시 점검을 받는 가게들에 대해서 인증 마크, 이제 뭐 이 나눔이웃 가게 같은 형태처럼 몰카 안심 가게 같은 인증 마크를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에 가 송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여성 안전 관련된 거는 이제 저조차도 제 가족들 중에 이제 누나들도 있고 그리고 제 이제 와이프도 있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주변 가족들 중에 여성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구나 관심을 갖고 중요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그 여성에 관련된 그 안전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마을의 그 외부 골목길 이쪽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는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거 형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거리에서는 지금 관악구에서 안심기각길이라는 제도를 해서 CCTV도 많이 확대를 하고 해서 그 굉장히 좀 좋은 정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그 안심기각길을 좀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안전한 그 동네 그 골목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요. 관악구에서 그 1인 가구는 아까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지만 그 방범 시설 하나 없는 주택에 살고 있다는 청년들도 굉장히 그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방범 시설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그 1인 가구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세입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에서 제도적인 그 보완책과 그리고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인의 그 주택 안전에 대한 의무, 안전하고 살만한 집 제공에 대한 그런 조례라든지 그 규정을 만들어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 부분은 사실 이제 구의회에서 여성도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랄지 이런 부분, 남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 필요한 것 같고요. 차이나 차별이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후보자분들 누가 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끈기 있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사실 저희가 세 번째 토론인데 처음으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난곡동에 있는 사단법인 난곡사랑의 집에서 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배지용입니다. 관악구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문해교육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39,000여 명이나 됩니다. 어르신들이 셈하고 말하고 글을 쓰는 기초 사회회 생활을 영위하는 문해교육은 최근 평생교육법에도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관악구에서 문해교육 학습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약 500명에 불과합니다. 수치적으로 약 38,000명 이상에 되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문해교육을 받고 계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문해교육을 학습하고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이 비문해학습자들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문해교육자에 대한 이 부분은 저도 공부하는 느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관점들이 되게 넓게 해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관악 FM도 문해교육 차원에서 라디오 결합해갖고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을 말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군 후보부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그 실제로 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내용들을 조원동 자치회관을 갔을 때 나오신 한 어머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건강해서 멀리 나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관악구 뭐 봉천동에 가서도 뭐 하고 뭘 듣고 할 수 있는데 동네에서 내가 나중에 기력이 더 떨어져서 잘 못 돌아다니게 됐을 때는 동네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보물을 만들 때 이제 공약으로 작성을 했던 것들이 이제 시니어 대학을 이제 동별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설이 신원동에 있긴 있습니다. 위치가 좀 애매해서 이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1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둘째로는 참가자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가자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열린 강좌처럼 진행을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라고 알게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사실 때마다 신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과 방금 제가 얘기한 시니어 대학 동 자치회관의 공간들, 특히 저희 구의 자치회관들이 전반적으로 공간이 괜찮습니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넓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자치회관을 활용해서 이런 시니어 분들,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들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이걸 학기제처럼 운영을 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뭐 그러면은 지금 있는 평생교육 시설에서 이제 뭐 파견을 나와서 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동별로 자연스럽게 내 동네에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1의 가 성속 더불어민주당 성속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해교육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저도 얼마 전에는 굉장히 난해한 문구에서 이게 뭐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문맹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했었는데 문맹과 문해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맹은 정말 글을 모르는 거고 문해는 글을 알지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문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노인뿐만이 아니고 그 심지어 이제 그 SNS나 이런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그 청소년들조차도 문해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논산시에 그 문해 교육 관련된 그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관악구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어르신들 평생 교육 학습에 대해서는 이거는 단순히 교육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노년의 이제 삶의 질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그 우리나라에서 벌써 14.3%의 그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점점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독거노인 비율도 7.1%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악구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노인 인구 비율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금천경찰서가 이제 곧 이주를 하면 그곳에 서울시에서 어떤 공간 활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에서 그 아이, 여성, 청년, 어르신, 다문화, 장애인들 다양한 센터들이 들어간 복합 복지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한 공간에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면은 어르신들 관련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호 6번 민중당 김한영 후보 마지막 답변입니다. 네, 지역의 그 문해 교육이 필요로 한 그 실제 수가 이제 그렇게 많은 정도라고 하는 것을 저도 오늘 이제 주민분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부모님 중에서도 70대에 이제 문해 교육을 받으러 이제 지역으로 많이 다녔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얻는 보람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해 교육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 빈곤 문제 혹은 이제 지원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그런 기초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기본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이제 문해 교육과 관련된 장소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요즘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문해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가까운 곳에 근접한 거리여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까운 곳에 자치센터에서 문해 교육 그리고 이제 문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에도 왜 방과 후 그 강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 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강사를 문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채용을 해서 이 내에서 문해 교육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이 벌써 다 끝났어요. 많은 그 유권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솔직히 많은 것들을 하실 게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신대방역 가셔서 직접 만나셔서 이분들께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료 찾아보시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입니다. 그래서 1분씩 드릴 건데요. 그래서 한번 뭐 아까 말했던 정책 부분에서 더 강조하고 싶으시면 그걸 강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호 1의 가성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1분 시간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구의원에 처음 도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준비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그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알고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자료도 많이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분석을 했었던 자료인데 이 관련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준비한 거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의원이 혼자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동네 의원님들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제발 좀 찾아오셔서 필요한 부분들 이거를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를 귀담아 듣고 실행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호 6번 민중당 김한영 후보. 네. 네, 오늘 같이 토론회를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지나가시면 일방적으로 후보들이 자기 얘기하느라고 급급하고 난장 약간 돗대기 시장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정책 선거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오늘 이제 다방면에 그 질문지를 가지고 지역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 되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이런 정책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마더센터 아이 안고 온 엄마들이 이런 관련 아이가 갈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12,000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엄마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로 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12,000명 서명을 받았듯이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군 후보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배운 예비선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은 혼자 받는 혜택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더 좋아한다는 것, 그 다음에 거창하고 화려한 정책들보다 섬세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원한다는 것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삶의 굉장히 작은 부분부터 정치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 정치는 원래 이런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를 한번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기점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정치를 잘하는 구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기간 정의당은
관악구에서 구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여성과 아이, 청년과 노인, 장애인과 소수자 등 사회의 다양한 이들이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저와 황복근과 함께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짧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것들을 저 역시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아마 청취자나 유권자분들도 들으면서요, 역시 지역의 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문제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유권자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관악 FM 관악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구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관악구 마선거구 기호 1회가 더불어민주당 성홍석 후보, 기호 5번 정의당 왕복근 후보, 기호 6번 민중당 김한영 후보 바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른 7명 중에 4분 못하셨는데 그 4분에 대한 부분은 뭐 공보집이나 이런 것들 더 같이 보시면서 이 지금 3분과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컨텐츠들 저희들이 추후에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악구 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관악구 마선거구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